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신용한 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저희 다뤄봤는데요.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가 씀씀이는 많이 줄이면서도 청년 일자리 예산은 또 많이 늘렸거든요. 거의 뭐 20% 이상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많이 늘렸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항상 부족하겠죠. 그렇습니까? 내년 예산 지금 제출돼 있는 387조 원 가운데에서 총 일자리 예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약 15조 8천억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청년 일자리 딱 떨어지게 이건 청년 일자리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 쉽진 않지만 대체로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게 약 2조 1천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 20% 정도 올랐으니까 후하게 줬다라고 해도 맞을 것 같지만 역시 현장에서는 계속 부족한 느낌이 있겠죠. 제가 신문 해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재밌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소위 이제 마중물 예산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거면 다 좋겠지만 정부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뭐 공무원을 더 늘리기 쉽지 않은 현실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는 일자리 기회 창출 측면에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인턴을 늘린다든지 중소기업만 적용했던 인턴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성격들의 예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마중물이라는 용어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책정한 예산 중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네. 그거 말고도 혹시 위원장님 보시기에 야 이거는 우리 청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거다.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예산 항목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고용 디딤돌에 대해서 요즘 이제 민간 기업 SK나 뭐 LG 등등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도 같이 표방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즉 청년들을 선발해서 교육훈련 그리고 인턴 배치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들이라든지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인턴제 그리고 임금 피크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생지원금으로 1,080만 원, 공기업은 54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제 실물 경제를 다뤄보셔서 그런지 이 숫자에 굉장히 밝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청년들이 계속 접촉하시잖아요. 네네.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뭐 거의 매일 만나시고 또 뭐 SNS도 계속 하시고 소통을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청년 취업난 대체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뭐 많이 들으시다시피 3포, 5포를 넘어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다는 7포, 또 그를 넘어서 M포까지 청년들의 좌절과 절규가 넘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청년 실업률이 9.4%입니다. 그런데 어른들까지 포함한 전체 실업률은 3.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대비해서 약 2.5배 이상 된다는 게 이제 큰 문제죠. 다행스러운 건 청년 실업률은 이번 달, 지난 8월 달 기준으로 보면 약 8%로 전년 대비해서 처음으로, 근 5년 내에 처음으로 하락을 하는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 대비해서 높은 실업률과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청년들은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게 어른들보다 약 11%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상 소위 말하는 체감 실업률이 훨씬 더 높아서 청년들의 절규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률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보통 신문들에 보면 청년 백수 100만 시대다, 100만 네네. 명을 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건 또 다른 개념입니까? 실질적인 정부 통계상 OECD 베이스에서 발표하는 건 약 49만 명 정도가 실제 실업률이고요. 잠재적 구직의사, 고용의사를 갖고 있는 청년들까지 했을 때 약 120만까지 맥시멈. 지금 여기서 잡고 있는 건 만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입니다. 950만 명의 청년 가운데 학생 450만 명을 뺀 나머지 청년 가운데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 청년위원회라는 게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만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어떤 공약 이행을 위해서 만든 기구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청년위원회 차원에서 혹시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취업 문제 그걸 위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하신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네, 저희 청년위원회는 대통령께서 청년과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최고의 소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책적 소통, 즉 청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소통이라고 보고 지금으로서 가장 큰 청년의 현안 문제인 발등에 불로 떨어진 일자리 취업 문제. 그래서 저희가 출범하자마자
청년 일자리 정책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정부 부처라든지 각 공공기관 등등의 건의도 드리고 중복된 정책들은 조정하도록 건의도 드리고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청년 인턴제라든지 대학 내 취업센터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현장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물을 토대로 건의드린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하신 게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조금 좀 각선 질문을 한번 드리자면 네네. 올해 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계기로 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청년들이 중동에 가서 많은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SNS에 청년층이 이런 글들을 올렸어요. 중동 너 나가라. 이제 이거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씀이니까 좀 불경스럽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패러디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청년들은 정부의 조치를 어떤 체감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약간 실망하거나 좀 회의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뭔가 지금 정부하고 그다음에 청년층 사이에 뭔가 좀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중동 발언 말씀드리면 해외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교포 동포분이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네네. 외교부에서 추산하는 게 720만, 재동포들이 추산하는 게 약 750만 명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5,100만 인구의 약 6분의 1 근처가 전 세계에 포진돼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화된 시대에 전 세계로 눈을 돌려서 취업이든 창업이든 성공의 기회를 더 확률을 높여보자. 대통령 말씀 전문을 보면 국내 일자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국내도 강화하지만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근데 중동 발언 이후에 수없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 나가라, 뭐 탄광 보내냐 여러 가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나왔는데 단적으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카타르 항공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느냐? 6천 명의 승무원 가운데 1,000명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항공 다 비슷비슷합니다. 의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에 2,500명의 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카타르가 유치한 월드컵 경기장에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옛날처럼 우리나라 일자리가 어려우니까 등 떠밀어서 해외로 억지로 보내느냐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글로벌화된 시대에 글로벌 향해서 성공의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노력해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느낌이나 실제 방향이 청년들과 동떨어져 있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고용절벽 TF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민관 학 등이 다 같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모니터링 결과를 전달하고 하는데 큰 정책 방향은 그리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 일자리 현실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당장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체감적으로 안 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저 컵에 물이 반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제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강제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감하게 나가서 도전하라 이런 의미인데 막상 우리 젊은이들이 느끼는 거는 아 국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으면 내가 왜 외국에 나가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정부에서 설명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잘못하든지 아니면 정책의 추진 방향이 잘못됐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절실하고 그다음에 심각하게 그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거죠. 실제 해외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년들을 조사했을 때 73%가 해외에 가고 싶다라고 합니다. 선호도를 조사해보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그다음에 중국, 저 밑에 일본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나라들은 비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청년들이 선호하는 국가와 실질 현실이 미스매칭이 많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설명하고 하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요즘 신흥국으로 부상하는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강조하면 왜 후진국으로 우리 등 떠미냐 하는 이런 현실적인 미스매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좁히면서 청년들의 인식도 제고하고 새롭게 도전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인데 아직도 저희가 좀 노력이 부족한지 현실적으로 조금 덜 만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일본이 많은 청년들이 잃어버린 10년, 어영부영 10년, 한 20년 동안에 해외 진출도 않고 해외 사람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서 퀀텀 점프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아쉽게도 새로운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보니 청년들이 조금 더 이 현실에 대해서 넓게 보고
노력하는 측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청년층의 입장을 한번 대변을 해볼게요.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많이 배려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터져 나온 그 소식들은 청년들의 절망감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떤 야당 의원이 뭐 자기 변호사 딸의 그 취업 청탁을 해가지고서 관절을 시켰다. 또 뭐 여당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당 의원님의 어떤 자제분도 또 공공 어떤 기관에 특혜를 채용했다는 의혹이 일었고요. 또 뭐 지난 정권 일이긴 하지만 어떤 장관분은 또 자기의 딸을 또 어디에 취업을 시켰다.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사회, 저희가 지도층이라는 말을 쓰는 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임 있는 공적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이런 식의 어떤 반칙을 저지르는 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실 기회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잘못된 문화를 갖다 고치기 위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혹시 지적을 하시고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 물컵으로 예를 들자면 물컵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누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정말 새로운 고용 창출이 어려운 이런 정도 시대에서 청년들이 다행스럽게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절규를 하면서 일자리 기회를 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즉 컵을 늘려달라, 물컵을 늘려달라, 누가 빠져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일자리 기회를 달라는 절규 속에는 기회의 균등, 공정한 기회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데, 최근 1년의 그런 일들은 청년들에게 좌절을 넘어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스펙 초월, 능력 중심 채용, 반드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직무 역량, 직무 능력 위주로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탈락했으면 왜 탈락하는지에 대해서도 가급적 알려달라. 이건 법제화하기는 민간기업의 채용에 대한 내용이라서 법제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자율적인 어떤 사회 협약처럼 많이 왜 떨어졌는지 많은 그룹들이 좀 알려달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제가 대통령께도 건의드리고 민간 30대 그룹의 인사 담당 임원분들을 모셔서 간절히 호소드렸습니다. 불필요한 스펙 보지 마시고 꼭 필요한 직무 능력, 직무 역량으로 뽑아주시되, 꼭 필요한 직무 능력, 직무 역량이 뭔지를 미리 오픈을 해달라. 왜냐하면 그냥 직무 능력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새로운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또 엉뚱한 스펙을 쌓기 위한 노력들이 또 청년들이 시간이나 돈의 낭비가 되니까요. 네. 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 지금 뭐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런 거를 이제 헬이 결국 지옥인데, 그 조선은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지금 이 사회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실제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때 청년위원장, 그러니까 일종의 청년 정책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헬조선뿐만 아니라 뭐 청년 실신, 고용절벽, 인구론, 뭐 수도 없는 이제 신조어들을 제가 올해만 이제 무박일 MT를 청년들과 6번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수도 없는 그런 절규를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들의 아픈 마음을 단순히 어떤 위로나 추상적인 그런 어떤 힐링 이런 것들로 격려하고 할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정책, 그리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승화시켜서 청년들을 실질적인 격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 각오를 다지고 있고요. 또 주변 분들에게도 그렇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하고, 대신에 그를 극복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솔루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계속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걸 주자라고 그렇게 말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서 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제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내세우는 명분 중 하나가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는 건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노동개혁의 도대체 어떤 부분이 청년 취업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딱 이 순간에 이 시점을 놓고 보면 내년 2016년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정년 연장이 의무화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기존에 리타이어 하실 대상의 분들이 약 30만 명의 일자리가 그대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베이비 부머의 아들, 딸들, 에코 세대들이 약 10만 명이 2019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약 40만 명의 일자리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의 68%는 여전히 연공서열 호봉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면 점점 높아지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컵에 물이 꽉 찼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가 없다. 그러면 그 양보의 형태를 누구 비켜주세요가 아니라 컵 자체를 늘려주세요. 즉 일부씩 양보를 해서 세이브되는 임금을 반드시 청년을 뽑겠다는 약속을 기업들도 하고, 또 노축에서는 일부 세이브할 수 있도록 양보도 해서, 또 정부에서는 그 세이브되는 만큼을 세제 지원, 기타 혜택으로 지원을 하면서 노사정이 한 발짝씩 양보를 해서
같이 청년에게 기회를 달라. 즉 어느 일방, 지금 예를 들어서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같이 협력의 틀에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근데 야당의 이제 논리는 뭐냐면 이게 결국은 아빠 일자리 뺏어가지고 아들한테 주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에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플래카드도 지금 내걸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플래카드 많이 보지만 그럼 제가 진행자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빠 급여를 줄여서 제 일자리를 뺏는다. 우리 아빠는 급여를 좀 줄여서라도 제가 취업되기를 원합니다. 라든지 예를 들어서 좀 줄었더라도 저까지 취업하면 우리 가계소득은 더 늘지 않습니까? 라든지. 그건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이, 거기서 그걸 재벌개혁으로 연결하는 것은 연관성은 있지만 판이 다른 것을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거로밖에 그건 보이지는 않고요. 어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됐듯이 임금 피크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그게 과장돼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약 8,500자리 정도밖에는 기회가 안 되는데 13만 3천자리로 과장돼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비교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즉 임금 피크를 하고 있는 기업은 30세 미만의 청년을 약 16% 더 고용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약 퇴직자가 40% 줄었습니다. 즉 상생 고용, 청년만 이걸로 인해서 기회를 얻는 게 아니고 같이 어르신들도 같이 갔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거꾸로 되묻고 싶은 게 8,500짜리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마저 하지 않았을 때 그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금 피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마저 하지 않았을 때 뭐냐라고 제가 우리 사회에 묻고 싶습니다. 그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는 또 이런 질문들,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기업 행태로 봤을 때 임금 피크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재원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기업들이 그 재원을 청년 고용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또 다시 어떤 오너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또 다른 일에 그걸 전용해서 써서 결국 청년 일자리 늘리는 데는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 의문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 측에서도 반드시 임금 피크를 통해서 세이브되는 돈을 청년 고용에 쓰겠다라고, 이건 법 제한을 할 수 없지만 사회적으로 약속을 해달라. 그러면 지금 노 측에서 말하듯이 왜 우리만 양보하라고 하느냐라든지 유보금으로 사람을 뽑아라, 유보금으로 투자를 해라랑은 또 다른 얘기인 유보금으로 사람 뽑아라, 이 얘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그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정부에서는 이미 약속한 대로 1,080만 원 지원에 대한 것도 했지만 또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면 그걸 같이 우리가 찾아서 하고, 그래서 노 측에서도 대승적으로 같이 길게 일자리를 같이 하면서 청년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결국은 신 위원장님에 대한 신임이 있으니까 처음에 위원으로 가셨다가 이제 위원장님도 맡고 이렇게 됐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청년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노동개혁 같은 국가적 과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좀 정부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결국 이제 소통 강화의 문제인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건의를 정부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 차례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스펙추얼 인재 채용에 대한 것들은 우리 청년들이 직접 대통령께 대통령님 앞에서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스펙 같은 걸 아예 빨간 박스로 쳐서 이러이러한 걸 없애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건의드린 바가 있고요. 실제 이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저는 주로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고, 일반적 소통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드리고, 일반적 소통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큰 걸 하나 지금 건의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 녹지원에서 MT 한번 하고 싶다라고 사적으로 일단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모양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